몽골 북부의 작은 도시 다르항. 그런데 그곳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첫 마디는 한국어였습니다. 시장 간판엔 김치마트, 학교 복도엔 서울반이 붙어 있었죠. 도대체 왜 아무 연고도 없는 몽골의 한 도시가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을 꿈의 나라라 부르게 된 걸까요? 그 시작엔 단 한 사람, 32살의 한국인 언어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에 내놓은 한 권의 사전은 단어의 뜻을 넘어 한 나라의 자존심을 바꿔놓았죠. 이 영상은 바로 그 30년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언어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 마르탱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르몽드 신문사 국제부에서 12년째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의 추운 아침, 편집장 프랑수아 르메르가 저에게 한 통의 보고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소피, 이번 주엔 몽골 다르항으로 떠나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보고서 제목은 이랬습니다. 몽골 북부 소도시의 한글 확산 현상, 현지 조사 필요. 처음엔 단순한 K-팝 열풍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드라마와 BTS가 만든 일시적 현상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몽골행 비행기에 오르자 그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의 몽골 직원이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르항 가시나요? 제가 한국인으로 보였던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다르항행 승객에게는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인사하는 것이 그들의 관례라고 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을 때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내선 터미널 안내방송이 몽골어, 러시아어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어로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다르항행 승객 여러분께서는 3번 게이트로 1시간 반 후 다르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공항 입구 간판에는 다르항 공항 환영합니다. 아래에 똑같은 크기의 한글 문구가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관광객 편의를 위한 단순한 표기가 아니었습니다. 택시기사 바트볼드 씨는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기자님, 첫 방문이시죠? 우리 다르항, 서울보다 더 한국 같지 않아요? 처음엔 과장된 표현이라 생각했지만 시내로 들어서자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메인 스트리트의 간판 중 절반 이상이 한글이었습니다. 김치마트, 서울 패션, 부산의 물, 제주 카페 심지어 전통 몽골 식당마저 울란바토르 게르 식당이라는 한글 간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걷는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화했습니다. 어제 그 드라마 봤어요? 진짜 재미있더라. 응, 주인공이 정말 멋있었어요. 그들은 자막 없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 가사를 외우며 일상 대화를 한국어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점원도 카페 바리스타도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응대했습니다. 순간 서울 홍대 어느 카페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류가 아니야. 언어는 문화의 뿌리이자 정체성입니다. 10만 명 남짓한 도시에서 한국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인다는 건 분명 깊은 이유가 있을 거라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장, 학교, 관공서 등을 돌아다니며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선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혜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출신의 언어학자. 30년 전 이곳으로 건너와 지금까지 몽골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한국인이었습니다. 취재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다르앙 시내 중심의 카페 서울의 아침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몽골 국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국과의 경제협력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1%가 한국을 매우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러시아 23%, 중국 14%. 수치는 명확했습니다. 자유서술 답변을 읽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깔보지 않았다. 러시아와 중국은 우리를 속국처럼 대하지만 한국은 파트너로 대한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 이 문장들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몽골 국립대 바트바야르 교수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45세의 국제관계학자였습니다. 교수님, 몽골 사람들에게 한국은 특별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교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피 기자님, 몽골은 200년 동안 청나라의 지배를 받았고 70년간 소련의 위성국이었어요. 중국인들은 우리를 야만의 변방인이라 불렀고 러시아인들은 후진적인 목동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억눌린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1990년 수교 이후 한국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어요. 원조가 아닌 투자, 시혜가 아닌 협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낡은 신문 스크랩을 내밀었습니다. 1995년 다르앙에 첫 한국 공장이 들어섰을 때 사장이 직원들과 같은 식당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 모습이 기사로 나왔죠. 러시아나 중국 관리들에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서야 거리의 따뜻한 시선이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초 몽골 사람들에게 한국은 전쟁과 분단의 나라일 뿐이었죠. 그런데 한 사람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서울대 언어학과에서 온 윤혜림 교수님이었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단지 한국어를 가르친 게 아니라 자존감을 가르쳤어요. 몽골어와 한국어가 형제 언어임을 연구하며 우리가 위대한 민족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그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몽골 국립대 구도서관 지하. 먼지 쌓인 자료실에서 저는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윤혜림 교수 개인 문서 1995만 2010라고 적힌 상자였습니다. 그 안엔 노란 공책이 한 권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언어는 곧 존엄이다. 잘못된 언어는 잘못된 인식을 낳는다. 그녀가 처음 몽골에 왔던 1995년 32살의 젊은 언어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확인한 기존의 조선어 몽골어 사전엔 충격적인 오류가 가득했습니다. 사랑이 적으로, 평화가 전쟁으로, 친구가 원수로 번역돼 있었습니다. 은퇴한 바트바야르 교수는 그날의 일을 회상했습니다. 윤 교수님은 사전을 몇 장 넘기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의도된 왜곡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새 사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작업일지는 새벽 4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단어 조사, 예문 수집, 시장 조사, 학생 피드백까지 모두 손글씨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작업은 15년간 이어졌습니다. 8만 5천 장의 원고, 3만 5천 개 단어, 2010년 출간된 한국어 마이너스 몽골어 표준 사전.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사랑이라고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사전이다. 몽골 교육부는 즉시 이 사전을 교재로 채택했고 지금은 142개 세종학당에서 13만 명이 이 사전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채책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이 사전 덕분에 학생들이 더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틀린 뜻을 배우는 시대는 끝났어요. 윤 교수는 한 단어를 바로잡기 위해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단어가 한 도시의 언어와 문화를 바꿨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사 초안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 기적은 한 권의 사전에서 시작되었다. 다르앙 중심가의 오래된 시장 골목 끝 코리안 마트라는 작은 가게 앞에 섰습니다. 간판에는 한글과 키릴 문자가 나란히 쓰여 있었습니다. 코리안 마트. 가게 주인 바트바야르 씨는 구수한 한국어 억양으로 인사했습니다. 파리에서 오셨어요? 아, 르몽드 기자분. 그의 딸 소피 씨는 어린 시절 김치 때문에 놀림받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냄새 난다고 중국 음식 아니냐고 손가락질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친구들이 줄 서서 김치를 사가요. 바트바야르 씨는 1990년대 한국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이 가게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땐 냄새 난다고 욕도 먹었죠. 그런데 KBS 드라마가 바꿨어요. 사람들이 김치찌개, 떡볶이를 보며 그 맛이 궁금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죠. 그는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 보이며 웃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배운 그대로의 레시피예요. 제 땀의 맛이죠. 그의 딸은 현재 세종학당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음식을 통해 친구들이 웃는 걸 보면서 저도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결국 그 길로 제 인생이 이어졌어요. 이 가게는 단순한 식료품점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자의 땀방울이 문화의 씨앗이 되어 세대를 잇는 연결이 되었습니다. 바트바야르 씨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돈 벌러 갔지만 지금 생각하면 한국이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꿔줬어요. 저는 기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경제로 뿌려진 씨앗이 문화라는 꽃을 피운다. 다르한 국립대학교 캠퍼스 중심부에 들어섰을 때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 외벽으로 지어진 5층 건물 전면에는 두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국학센터, 그리고 그 아래 키릴 문자로자. 그 순간 이곳이 지금까지 제가 취재해온 모든 이야기의 정점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로비 안으로 들어서자 전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누렇게 바랜 원고 묶음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팻말에는 윤혜림 교수 친필 사전 초고 1997라고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그녀의 젊은 시절 사진이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기자로 수많은 역사를 기록해왔지만 그날만큼 언어의 힘을 절실히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단어 하나가 사람들의 인생과 도시의 정체성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3층 강의실에선 수업이 막 끝난 참이었습니다. 저는 학생 한 명을 붙잡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트오치르, 한국학과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1990년대 초 한국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꾸렸고 그가 보낸 돈 덕분에 바트오치르는 지금 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할아버지가 반대하셨어요. 한국은 일하러 가는 곳이지 공부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런데 한국학센터를 직접 보시더니 마음이 바뀌셨어요. 지금은 저보다 더 열성적이세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트오치르는 올해 서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15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건넨 명단에는 삼성전자, LG화학, 코이카, 외교부 등 굵직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졸업 예정자 47명 중 32명이 한국행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숫자 이상의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미래였습니다. 강의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초원과 건물들 사이로 그는 손가락으로 먼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할아버지가 처음 김치를 팔던 코리안 마트예요. 그리고 저 건물은 윤혜림 교수님이 처음 지내셨던 게르촌이에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가족사와 도시의 역사가 같은 문장 안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흘린 땀방울이 제게는 꿈의 사다리가 되었어요. 그게 저희 가족의 이야기예요. 바트오치르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묵직했습니다. 한국학센터 옥상에 올라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글 간판이 즐비한 거리, 초원, 학교, 시장. 모든 풍경이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서사처럼 보였습니다. 언어에서 시작해 음식과 교육, 그리고 산업으로 이어진 변화. 그 궤도 위에는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세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 그것이 지금 제 몫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다음 기사의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다르앙, 한국을 꿈꾸다 세대와 시간을 잇는 사다리의 탄생. 울란바토르 중앙병원.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의 공포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이곳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쉴 새 없이 오갔고 복도마다 환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저는 감염내과 간호사 오윤채책 씨를 만났습니다. 진단키트가 없어서 환자를 눈으로만 구분해야 했어요. 그땐 정말 절망이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날의 긴장이 아직도 손끝에 남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예기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구호 물품이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SD바이오 센서의 진단키트 10만 개가 울란바토르 공항에 내려졌습니다. 그날 모든 의료진이 울었어요. 비로소 확진과 음성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어요. 몽골 정부는 즉시 모든 검사를 한국산 키트로 전환했고 확진자 수는 빠르게 안정되었습니다. 오윤채책 간호사는 KBS 뉴스를 통해 본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참고해 몽골식 이동 검사소를 직접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위기 속에서도 질서 있게 움직이는 나라예요. 그게 우리에게 신뢰를 줬죠. 며칠 뒤 다르앙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익숙한 풍경을 보았습니다. 김치와 라면을 사려는 사람들의 줄이 가게 밖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제게 말했습니다. 김치요? 요즘 면역력에 좋다잖아요. 우리 가족은 아침마다 김치 먹어요. SNS에는 K-방역, 김치 유산균, 손소독 루틴 같은 단어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예전엔 냄새 난다고 손가락질 받던 김치가 이제는 건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바트 바야르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재밌어요. 그때 욕먹던 게 지금은 약이 됐으니 말이에요. 며칠 후 한국학센터에서 열린 화상 세미나에서 오윤채책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수출한 나라입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전염병은 국경을 넘었지만 신뢰는 더 멀리 자라났습니다. 저는 기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염병은 국경을 가리지 않지만 신뢰는 국경을 넘는다. 에르데네트시 외곽. 넓은 구릉지대에 거대한 크레인들이 서 있었고 바쁘게 움직이는 인부들 사이로 POSCO 몽골 광업공사 구리 재련소 건설 현장이라는 표지가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반가운 얼굴을 다시 만났습니다. 몇 달 전 대학 강의실에서 인터뷰했던 바트오치르 학생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안전모를 쓰고 현장 엔지니어들과 함께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파이넥스 공법이 적용되면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큽니다. 기존 대비 약 30% 절감돼요. 그의 정확한 통역에 몽골 기술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대 교환학생 시절 포스코 견학을 다녀온 그는 귀국 후 이 프로젝트에 합류했다고 했습니다. 그 옆에는 포항과 광양에서 연수를 마친 젊은 몽골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산업을 만들어가는 주체였습니다. 현장 책임자 다바도르지 씨는 포스텍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한 26세의 엔지니어였습니다. 소련 시절의 기술 협력은 강요에 가까웠죠. 하지만 한국은 묻고 기다리고 함께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 돕는 방식이에요. 며칠 뒤 몽골 국립대학교 청년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몽골의 미래 파트너는 누구인가? 바트오치르와 함께 서울대에서 돌아온 정치외교학과 3학년 바트채책 씨도 토론자로 나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인 오윤채책 간호사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말했습니다. 중국은 힘으로, 러시아는 관성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한국은 손을 내밀어요. 우리는 그 손을 잡은 겁니다. 또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기술의 소비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봐요. 그게 다릅니다. 토론이 끝난 뒤 바트채책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차 본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몽골과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거든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기술이라는 재료 위에 신뢰라는 설계도가 놓였습니다. 이제 두 나라는 산업과 교육, 그리고 청년의 꿈으로 이어진 진짜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다르앙 중앙광장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윤혜림 교수의 몽골 정착 3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엔 취재기자가 아니라 이 도시의 기적을 함께 지켜본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대 위로 윤혜림 교수가 천천히 올라섰습니다. 그녀의 제자들, 제자들의 자녀들까지 3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박수를 보냈습니다. 윤 교수는 낡은 서류철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그녀가 직접 손으로 쓴 사전 초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을 적이라 번역했던 단어를 바로잡는 일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이것이 언어이고 이것이 신뢰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울었습니다. 저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은 이곳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언어와 문화, 그리고 존중으로 연결된 부드러운 영향력, 그것이 바로 이 도시의 기적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울란바토르행 택시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 바트맨드 씨는 50대 중반의 다르앙 출신이었고 차 안에는 한국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노래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요즘은 아리랑도 부릅니다. 그는 몽골어로 번역된 아리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한국어 단어 몇 개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안녕. 창밖으로 펼쳐진 몽골 초원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르앙은 제게 단순한 취재지가 아니라 마음의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공항 대합실에서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총칼이 아니라 한 권의 사전에서 시작되었다. 정복이 아닌 존중, 지시가 아닌 선택이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몽골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꿈의 나라라 부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를 때 창밖 아래로 다르앙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윤 교수의 사전이 전시된 한국학센터, 바트바야르 씨의 마트, 그리고 한국어로 대화하던 학생들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기적은 숫자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언어로, 관계로,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